뭐 저는 다 아시지만 해외 촛불행동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재수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워싱턴 DC입니다. 백악관이 가까운 곳이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대법원 사법 구태타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고도 또 깊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단 80년 이에 기생하며 호의코식하며 살아온 저 내란 세력들은 내란 종식과 그리고 민주적 정권 교체는 저들에게는 악몽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 사법 구태타가 일어났다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의 급박함과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법 구태타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잠시 멍한 기분이었고,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정의의 사날이 확실히 오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내란 세계 척결을 위한 이 중요한 시기를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투쟁의 광장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모임이 우리 해외 동포들의 힘을 다시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법 구태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각오들을 자유 발언식으로 듣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한 성명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갈 것인가 우리들의 투쟁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 시간은 아침 시간이고 또 어느 시간은 또 이제 새벽 시간이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짧고 굵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유럽 쪽에서 많은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또 그 투쟁에 그 앞장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LA나 또는 뉴욕,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 이런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또 아틀란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군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그 지난 사법 구테타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입장,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먼저 자유발언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온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느낌이었고 아까 우리 서혁 대표님, 한유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재명이란 한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성명서에 또 썼지만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 돼서 엄청난 또 공격과 언론 조작과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 어떤 도덕과 우리 삶의 기준이 이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완전히 그 부정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번 대법원의 그야말로 뭐 소위 사법 쿠데타로 인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게 어떤 그 권한이 맘대로 해도 좋다, 막무가내로 해도 좋다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대법마저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국민들이 뭘 어떻게 기준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을지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안정의 근간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어렵고 하지만 우리 성명서에도 썼듯이 우리 대한의 국민들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이 아니라 그 친일, 친미, 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셔 나가야 되는 거에 시작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모일 수 있게 유럽의 시간을 맞춰서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싸우고 함께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승현 선생님 힘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무튼 그냥 말이 막힌다고밖에. 그러니까 전에부터 사법부의 그 뭐 악랄성 내지 하여튼 그 있을 수 없는 판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우리가 많이 겪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 내란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냥 깨놓고 대명찬지에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말이 막히고 하지만 방금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뭉치고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또 여기에 이렇게라도 와서 이렇게 제가 그냥 자리라도 같이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우리 박동규 그 뉴욕 박동규 변호사한테 마이크를 넘기죠. 지금까지 나눠주신 말씀에 100%다 동의하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지난번 그 윤석열의 석방, 그때 이제 법원과 검찰이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법원의 직위원 판사, 앞으로 형사재판도 이 사람이 계속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검찰 쪽의 심우정 검찰총장,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높은 대법원에 그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는 헌재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희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10명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최고의 판사들이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떠올랐던 말이 그 악은 이토록 거침이 없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그 일개 후보나 일개 정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민심을 가장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심을 대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따졌다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반성해 왔습니다만 전애들은 정말로 사익과 권력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는 물론 열심히 다들 해왔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알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사후적으로 반성해 왔다는 것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또 법이 있는데 그래도 저들도 사람인데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말 저도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항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싸움이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란 또는 그 친위 구테타의 컨트롤 타워가 매우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관과 그 대법원의 결정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데타의 그 모든 그 전략을 그런 말이 있죠. 그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스스로부터 반성하고 각오를 다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악은 거침없이 저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데 선은 항상 우리는 그 착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당하고 사는 그런 그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좀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린다님 혹시 뭐 시카고에 계신데 말씀할 수 있어요? 예. 네, 저도 여기 시카고에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뭐 사실 치료차 왔는데 뉴스를 보고 정말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는 좀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그 한국의 소위 좀 뭐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라는 그 지금 넘버원 최고의 그 대선 후보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윤석열이나 국힘당을 또 경멸하지만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는 분들이 어제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재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대법원에서까지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면서까지 반대를 하나. 이분들이 일제히 또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한두 번씩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많이 깨어나고 있는구나 해서 저는 거기서 좀 큰 희망을 보고요. 또 지금 어제 그 LA에서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오래된 지인분한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현재는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깨어나는 국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싸움은 승리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저희도 더 단결하고 깨어난 국민들이 더 많아져서 단결을 할 때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김수현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음, 네, 반갑습니다. 음. 저는 워싱턴 지역 중에서 메릴랜드에 살고 있고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이재쌤하고는 2003년부터 워싱턴 지역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제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다가 지금 미국에 들어온 지 한 달 이제 남짓되었는데요.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업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탄핵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오히려 저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린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대체 이재명 씨가 누구길래 저렇게 죽이려고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이 저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운동을 그 선조들이 할 때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에 친일로 많이 돌아섰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민주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은 정말 지난하고 한반도의 이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갈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득권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검사들로부터 굴욕을 당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지난한 과정이 20년이잖아요. 이 20년에 걸쳐서 드디어 정말 사법부까지 완전히 지금 기득권을 놀아나고 있다. 이것이 증명된 사건이 이번에 되어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단결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세옹지마 말에 떨어져서 이 사례가 있잖아요. 이 세옹지마가 될 수 있는 더 큰 계기로 이 사건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가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2025년도가 되기 위한 마지막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산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정의의 시대, 그다음에 상식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싸움을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현 선생님, 그 독일 지금 계신가요? 지금 사태가 말입니다. 한국의 사태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엉망인 것 같은데 가장 내 마음속에 참 위태로운 것이 한국에는 그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하지만 난 너무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촛불 행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것이 보이는 거 말이죠. 그것도 들리고 그런 건 사실 여기 독일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같은 데모라도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허용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대단히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장 이 세상에 한국에서는 어째서 그런 식으로 나오나. 그건 충분히 법적으로도 그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보고요. 걱정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요번에 그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뭐 한 국힘당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런 그안 나오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날 그 말씀을 그 발언 중에 나오셨죠. 남북이 다시 대화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라고 했으면서, 만약 자기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 뭐 한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국내 이슈들이 많고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 문제가 좀 뒤로 물러선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야당들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계획과 그런 실천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지니아에 계신 김지현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보태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김재윤이라고 하고요. 정말 윤석열 파면이 된 다음에
정말 기뻤는데 그 이후로 계속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덕수가 다시 돌아와서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때부터 저는 윤석열 파면됐다고 잠깐 기뻐했더니 이게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구나라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제 그 판결 나온 거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었고 이렇게까지 법원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려면 10일 전에 그거를 공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그날 바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한 거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어떤 약간 노골적인 그 법원이 법을 어길 때 그거를 누가 규제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울했었고, 이거를 좀 어떻게, 그 입법하는 이제 국회에서 어떤 법을 발의해서 법 왜곡죄라든가 그런 거를 발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추후에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저는 브라질의 룰라 생각도 났었고, 몇 년 전에 조국을 그렇게 난도질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직 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이고 더 압도적으로 어떤 피플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동시에 정치권, 그러니까 특히 국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꼼꼼하고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그러니까 입법으로 혹은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기 대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절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힘을 최대한 모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법원의 사법 구태타는 저 내란 세력들의 급박함에서 기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쭉 보면, 여러 가지들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한덕수의 출마, 어, 선언의 그런 그 밑자락들을 깔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 그리고 최상목의 사퇴, 그러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저들은 나름대로 급박함 속에서 만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사실은 뭐 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기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했던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키면서 우리들의 힘을 다시 모으고 이 내란 세력의 척결은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버지니아의 최민석 씨입니다. 예. 저는 뭐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화합 무슨 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부질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게 화합이라는 게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는 결국은 강대강의 싸움이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마 기득권 적폐청산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누차 반복되고 절대로 그 애들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불길처럼 살아올라오고 해서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 뭐 일제시대 이후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게 불씨로 살아남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라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향은 화합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기득권 적폐청산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다 부질없는 그런 짓이고 나중에 결국은 민주진영이 다시 피해를 보는 건 민주진영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화합 이런 거, 공연불이에요. 그런 거 의미 없어. 그냥 다 적폐청산하고 사법부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고 모든 영역을 전부 정상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누차 또 반복되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또 반복되고 윤석열이 같은 애는 또 나오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 그 사법부의 최고의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들이란 대법관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면서 결국은 그 방법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이 나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할 길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말씀과 다들 그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지 말자. 지금 이 내란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의 뿌리, 악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이 세력들을 확실히 척결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가 결코 이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어 있고 사실은 뭐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이재명 본인이 아니라 이번 내란 세력 척결과 그다음에 민주정부를 세우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아가는 길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악은 악대로 처리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싸워왔던 세력들을 통합하고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고 주체가 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해방 80년입니다. 8.15 광복된 지 80년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80년 분단 세월을 우리가 고난으로 살아온 그런 세월이기도 합니다. 이 80년 분단을 끝장을 내고 새로운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결국 먼저 건너야 될 길이 6.3 조기 대선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준동하는 저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버지니아의 정영석 씨가 들어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하시고 우리 성명서를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영석 씨가 해외 촛불행동 5월 2일자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뜻을 거스른 판결이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2심 무죄 상고심을 전례 없이 속행해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어 대선 코앞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내란 옹호 세력을 집결시키려는 이번 졸속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국민은 위대하다. 그 어떤 내란 세력의 반역사적 준동도 허락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주권자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말자. 12.3 내란이 보여준 뿌리 깊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기득권 세력을 끝내야 한다. 그 일을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서슬퍼런 일제와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온 역사가 생생히 새겨져 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대한의 국민은 반드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반드시 새벽은 온다. 결국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도 이 선한 투쟁의 대열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해외 촛불 행동. 오늘 모임이 앞으로 이제 JNC TV나 또는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내나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이 적은 모임이었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단 천일당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해외 동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번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다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우리 해외 동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진짜 대법원 앞에서 또 여러 곳에 상징적인 곳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뭐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서 사법 구테타의 만행을 지적하고, 그리고 한덕수의 그 오만 방자한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대법관 앞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들도 다양한 온라인 형태를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 이번 상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대선이 남은 한 3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뭐 30일도 안 남았나요? 6월 3일이니까 한 30일 남았는데. 재외국민 선거는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동포 선거는 5월 20일부터 실시하니까 사실 우리 해외동포들한테는 뭐 한 15일 정도 남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해외동포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을지 한번 제안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가지고 한번 집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죠. 제가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심판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사실은 한덕수 규탄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조희대를 성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미국을 믿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깊이 개입돼서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그 생각을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 또 그 민주당에서 오늘 박주민 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내고 빨리 지금 판사들까지 지금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2심 판사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까지 정해져서 지금 어쩌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 내지는 그 전에 이미 하여튼 대선 출마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들은 짜고 있다는데, 이거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첫 번째는 미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희대 자신도 그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막 떨리잖아요. 떨리고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그런 거 보면 뒤에서 누가 자꾸 시켜서 하는 짓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이런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거기 싸워 나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30일간의 싸움이 되지 않는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욱 선생님의 그 깊은 우려가 저희들도 사실 깊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이 내란 사태 대선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사법부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권적인 국민이 개입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우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짧은 대선 기간, 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뭐 해외 동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워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내 쪽에다 깊이 좀 전달을 하고 해외 촛불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탄핵을 이끌어왔던 비상시국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전열을 좀 정비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국민 주권의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여줘야만이 지금 시기에 가장 유용한 투쟁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은 저도 국내 쪽에다가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린다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저희가 이렇게 뭐 또 미팅을 해서 국내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또 저희가 해외에 살면서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또 고유의 행동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런 것은 이제 해외 여론, 뭐 저희가 무슨 뭐 미국인 정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변화시키거나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미국 포함한 해외에 있는 정부들이 여론을 중요시할 것 같아요. 특히 또 겉으로 보이기에는 미국은 전 세계 폴리스고 제일 좋은 빅브라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벌어지는 일련의 이제 일들을 각자의 사는 그 언어로 뭐 소셜 미디어면 미디어 아니면은 뭐 기고문 이런 거를 통해서 현지인들이나 그 해외 언론에도 좀 알리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뭐 자녀들이나 한국에 대해서 깊숙이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대통령 탄핵했으니까 뭐 다 상황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 대법원 이 판결 이후로 그냥 짧게나마 또 소셜 미디어는 요즘에 또 기르면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런 거를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다가 올릴 수 있는 이제 저는 미국에 살으니까 영문 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은 또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좀 알리는 거를 해외에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만약에 제가 올리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해외 촛불방 그 텔레그램 방에도 같이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각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나라 언어로 해주시면 각자 그런 걸 좀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외 여론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뭐 각 도시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돼 있는 상징적인 곳에서 시위나 집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을 통한 여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그 언론을 우리가 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나 또는 짧은 글들을 통해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국민들에게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대선 전까지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네, 적었고요. 또 다른 분들, 박동규님. 네. 예, 지금 그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자면, 우리가 그 영어로 해외 동포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가 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면을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탄핵 국면 그리고 파면 시에 우리 민주 시민들을 지지해준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든가 앤디 김 의원이라든가 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특히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 이 적극적인 사실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한국에서 3년 동안 벌어온 일들과 거의 비슷한 정말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행정명령만 해도 한 150개가 발동이 되어 있고 그거 막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상황을 팔로업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지역 구민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투표도 했고 또 그래서 그분들의 정확한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능하면 뭐 트위터에 몇 마디라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내정 개입으로 혹시 비칠까봐 주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를 해주면서 긴 성명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몇 마디 말이라도 국내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미국 정치인들을 좀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이제 특파원들한테 그분들을 좀 인터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깊이 이제 들어가면 내정 간섭, 내정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그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 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짤막하게 글을 써서 뭐 팩스로 보낸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그런 지지 의사 같은 것들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신가요? 이승현 선생님. 예. 저는 여기 함부르크에 사는 동포들이 잘 움직이지 않은 그런 곳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도시에서 뭐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시위를 하고 현지인들의 관심도 모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인 것 같고요. 아까 서혁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그 촛불 시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해외 동포들도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푸드 트럭 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좋은 일 같은데 만약에 미국에서 뭐 뉴욕이 되든 워싱턴이 되든 LA가 되든 아틀란타가 되건 좀 거기 힘을 규합해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이 뭐 하와이에서 쿠바에서 일한 거 상하이로 임시정부로 어떻게 해서 보냈듯이 우리도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는데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집회에서 뚜렷이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한국과는 정말 뛸 수 없는 이 중요한 장소에서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들하고 또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하고 연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함부르크에서 지금 마지막 저희 시국 집회했을 때 15명이었는데 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제의 효과가 있는지 저희 나가서 집회하는 우리들끼리는 좋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한국과 또 독일 사회에 어떤 에코를 주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가 들거든요.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음, 한국과 미국 쪽의 집회에 우리가 좀 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제 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국내의 힘을 보태는, 연대하는 투쟁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해외 동포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해왔던 푸드트럭 지원을 짧은 시간이라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후원금 모금을 해서 국내에 투자하시는 기관들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이제 해외 집중 시위. 그래서 어느 한 주간을 정해가지고 요 지역 주간 안에 각 지역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위와 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보거든요. 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제가 볼 때 후드트럭 부분은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 행동에서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다른 각 개별 지역에서도 이 기회에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외 동포들의 힘을 국내 분들에게 전달하는 연대 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푸드트럭 지원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해외 지역에서 우리 JNC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대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최고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크게 몇 가지 우리 그 짧은 기간 안에 조기 대선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번 그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공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결국은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선택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각 지역에서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뭐 시위나 집회나 무슨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들을 전달해내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투쟁하는 분들에게 해외 동포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연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서로 주는 것이 또 국내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그 실행에 옮기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그 한꺼번에 그 해외 촛불 행동의 이름으로 푸드트럭을 여러 개 대를 네. 하든 열 대를 하든 그렇게 되면 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저기 구좌에 보내는 방법을 페이팔이든 뭐 벤모나 젤이든 그렇게 해서 좀 알려주시면 그 중에서 보내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국 푸드트럭 회사에 연락을 해주시면 어떨까 음, 부탁드려봅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했죠. 마지막에는 그 초코 뭐예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응. 초코파이인가? 그거 이제 여러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했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왔구나. 뭐 해외에서 이런 선물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주고 또 해방을 위해서 각 옛날에 그 당시에 해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국내에 그 독립자금을 그런 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또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요번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독립의 날을 만들고 해방의 날을 만드는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우리 해외 동포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국내 동포들에게 보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 한 분 정도 더 시애틀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유성훈 선생님 혹시 계시면 인사라도 시애틀 제가 예. 지금 출근 중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애틀도 다들 참 황당했죠? 답답해하죠. 많이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산뜻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네네. 지금 계속 저희들도 찾고 있고 또 조만간에 하여튼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해외에서는 넓게 분포돼 있고 그 규모들이 적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가 소중하지만 그러면서도 홍보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홍보를 하더라도 또 같이 시위를 하더라도 또 언론에 무슨 글을 내더라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연대의 축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는 더욱더 각 지역마다 이런 연대하고 협의하는 이런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매주 이렇게 시위를 해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그 시위를 일단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해외에서 국내 문제 너무 깊이 우리가 세계인을 향해서 피켓을 영어로 만들고 하기도 이제 어려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저는 반갑게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어떤 네네.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따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저들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 정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분단, 기생 세력들의 저 집요한 노력에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 놓지 말고 이 상황을 승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 해외 동포들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간절하고 오늘 이 모임이 그런 계기가 또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들요 빨리 정리해서 저희 해외 촛불방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 집행하고 사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국민이 반드시 이 상황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 함께 투쟁하면서 이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임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